안녕하세요. 물리 개념 강의 13강 최승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차원 운동에 대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챕터 4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힘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촉력이라고 하고, 하나는 비접촉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 그대로 접촉력은 접촉했을 때 생기는 힘이겠고, 비접촉력은 서로 접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힘이겠죠. 이 비접촉력의 예시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이렇게 펜 같은 것을 가만히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무엇이 닿아서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즉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힘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 상태가 변화했거나 형태가 변화했을 때 그것을 저희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은 중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 상태가 변화했던 것을 통해 이게 비접촉력이구나, 힘이 가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힘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힘 측정은 대부분 용수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용수철은 형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요. 이때 F1으로 아래로 힘을 줬을 때랑 이 F2라는 용수철인데, 용수철이에요. F2로 힘을 줬을 때 이때 이 힘에 따라서 서로 나오는 값이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용수철에 힘을 주는데 이렇게 비스듬한 힘을 줬다. 근데 각각을 차원으로 분석해보니까 얘는 F2만큼, 여기를 X축이라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X축으로는 F2만큼의 힘을 주고 Y축으로는 F1만큼의 힘을 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힘은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방금 제가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힘은 벡터입니다. 이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벡터, 이 시그마 F라는 알까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시그마 F는 F1과 F2를 더한 값이라고 보기보다는 둘의 방향성에 따라서 F1을 수직으로 주고 F2를 수평으로 줬을 때 이 힘이 적절한 값을 가져서 나오는 이 시그마 F를, 즉 힘은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때 저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단원의 제목과 같은데요. 운동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분이 만드신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 이것은 총 3개의 운동 법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도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물체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힘이 관성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그마 F는 0일 때 힘이 외력, 그러니까 밖에서의 아무런 힘이 0일 때, 관성이라는 것은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운동 상태라는 것이 정지했을 때는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유지해서, 즉 운동하는 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은 M1분의 M2, A2분의 M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그마 F, EAT, 외력은 MA, 시그마 F는 MA일 때 이 외부의 알짜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힘의 방정식, 앞으로 저희가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네, 뉴턴의 운동 법칙의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2 법칙은 저희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가속도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 가속도는 아까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이 있었죠. 이 A는 M분의 F라는 것에 비례를 하는 값을 가집니다. 시그마 F겠죠?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시그마 F는 MA 벡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위 kg/m per sec. 이때 이 m이 kg이고 이 a가 m per sec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kg/m per sec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단위가 기니까 이것을 그냥 뉴턴이라고 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이 힘을 받는 대상, 즉 작용점이 있고, 이 어떤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간 힘이 가해진다는 거겠죠? 이 크기,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저희도 이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을 통해서 힘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크기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 이 법칙이 매우 언제 쓰이는지 모르는데 되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 커다란 물체 A가 있고, 그리고 이 A보다 작은 물체 B가 있을 때 서로 이 만류인력 같은 힘이 작용하겠죠. 이때 이 가지는 힘, 즉 이 F, BA, A에서 B에게 가하는 힘, 이 힘과 이 B에서 A에게 가하는 힘, FAB가 되겠죠. 이 힘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X축으로 두었을 때 시그마 F는 얼마죠? FBA-FAB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I 벡터가 작용할 테니까요. 그래서 시그마 F는 FBA 빼기 FAB라는 식이 성립하고, 이때 이 두 물체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아니라, 네, 설명 잘못했네요. 서로, FBA와 FAB가 서로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차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X축이라고 한다면, 이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i가 작용할 텐데, 이때 FBA는 플러스 방향이겠죠? 플러스 i와 같은 방향인가 플러스겠죠? 근데 이 FAB는 i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BA와 FAB는 서로 크기가 같은데 이 마이너스는 서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과 작용점을 구분하는 작용 반작용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알사인이 0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 방금 배웠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만약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일단은 중심이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 테이블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사과가 하나가 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고 그냥 A라고 칠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T를 따서 T라고 정의를 하고 이 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Earth에서 E를 빼서 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과와 지구가 서로 주는 힘은 FAE 됐다. 지구가 사과에게 주는 힘 맞죠? 이것은 이 아래쪽으로 이 사과에 걸리는 FG 즉 중력 무게이겠죠? 이건데 이것은 FEA 사과가 지구에게 향하는 힘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겠죠. 즉 FAE는 F-AEA 벡터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작용, 반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작용점이 나와 있고 이 값을 통해서 이 두 물체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만약 이 사과가 이 사과로부터 어떤 힘이 정해질 때 그것을 만약 사과가 테이블에게 힘을 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FTA라 해야겠죠. 사과가 테이블에게 주는 힘이니까 이것의 합과 FEA 그러니까 즉 사과가 지구에게 주는 힘이라고 썼을 때 이 값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이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즉 지금은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것은 FTA는 마이너스 FEA라는 힘의 평형이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의 다른 점은 얘는 서로 작용하는 점과
작용하는 점과 그 힘을 받는 점이 서로 같다는 것이고, 이때는 이 사과가 테이블이나 지구에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구분을 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평형은 시그마 F는 MA라는 이 식에서 유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간단하지만 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러한 행성 아닌 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안에 매우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는 N개의 입자가 있다는 거고 여기 이 밖에를 외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F, 즉 R'은 내력과 시그마 INT 이것을 내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 가해지는 이 시그마 F는 FINT, FEX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의 값을 대부분 쓰는데 근데 앞에서 시그마 F는 그냥 시그마 FEXT라고 써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개가 있을 경우 서로 작용하는, 즉 입자계 내에서 서로 내력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은 모두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용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통해서 풀어보면 시그마 INT 내력은 일단은 1번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해준 힘을 쓰겠습니다. 일단 1번 물체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번 물체가 2번에게 1번 물체가 3번에게 따다다다 가다가 1번 물체가 n번째에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2번 애가 1번에게 여기는 자기가 자신에게 할 수 없으니까 0이 되고 이것도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3, 2 뜨뜨뜨 가다가 얘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여기서 또 3번이 1번에게 미치는 영향 3번이 2번에게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n번째 애가 어떤 힘을 또 나눔을 하게 되겠죠. 서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n번째 애가 첫 번째 물체에게 가하는 힘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그 n번째가 두 번째에게 가하는 힘 그리고 n번째가 세 번째에게 가하는 힘 이렇게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n이 자기한테 한 힘은 적을 수가 없으니까 위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이때 서로 F21, F12는 서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워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처음에 0과 나중에 0 이렇게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력의 합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운동 법칙에 대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총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생소할 수 있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용과 반작용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때 딱 이 강의를 듣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은 같은데 방향이 다른. 이게 똑같은 식이면 안 되겠죠? A가 B에게 주는 힘, B가 A에게 주는 힘. 그래서 서로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즉 방향이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력과 관성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